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티클은 Change through Persuasion.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처음 읽었었던 그 비즈니스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이 아티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회사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 회사의 조직을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퍼스웨이션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이야기는 그 세일즈 할 때도 똑같습니다. 영업을 할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세팅을 좀 다르게 해놓긴 했는데 내용은 아무튼 비슷합니다. 근데 그 회사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무슨 스토리텔링을 할 때도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뭐 무슨 무비를 찍는다 그러면은 처음에 처음에 어떤 뭐 상황을 설정을 하고 문제를 설정을 하고 갈등을 설정한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있는 것처럼 회사를 이제 어떤 뭔가를 변화를 줘야겠다, 구조조정을 되겠다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놨는데요. 뭐, 늘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놨으니까 한번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티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제 눈에 확 들어왔었던 거는 뭐냐면은, 어, Why is change so hard? 왜 변화하는 건 좀 어려울까요? First of all, most people are reluctant to alter their habits. 자신의 그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just like all the others.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저희는 사업가 아니면 또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 늘 이렇게 아니란 자세로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달리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이 그 변화를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제 그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전이 생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비전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설득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그 이야기를 든 것 중에 하나가 그 political campaign, 그러니까 정치적인 캠페인 하는 것도 이것과 같은 이치로 진행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전만 있는다고 생각만 있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계획이 구체적인 가능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보면은 그 조각조각 내서 크게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끔 얘기를 해놓았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은 setting the stag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비즈니스가 과연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었던 것이 그 폴 레비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제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이제 딘으로 가게 됐었을 경우에 많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분께서는 여기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음, 병원에서 이렇게 직접 의사들과 같이 이제 한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매니저 입장으로서 갔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메디컬 스태프들은 어떤지, 그 애드민과 그 스태프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 이분께서 그 랩이라고 하는 분께서
그 상황을 일단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분께서 많이 하셨던 것은 상황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이제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요. 미팅을 누구들과 많이 했었냐면은 그 커미티들과 미팅을 자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클리니컬 하는 관계자들, 애드민이랑도 스태프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무튼 지금 어떤 스태프의 어떤 그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볼드한 메시지를 일단 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한 것이 웨이크업 콜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파악했으니까 중요한 몇 사람들에게 이제 그 파악을 그 아이디어를 우리 이제 이대로 하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별로 네 단계를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먼저 네 가지를 설명을 다 드리고 그 단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즈 1부터 페이즈 4까지 이렇게 잠시 설명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 그 1단계부터 2단계까지 그리고 플랜을 얘기를 어느 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플랜을 디벨롭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랜을 임플리멘트 해야 되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이 네 단계를 통해서 퍼스웨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상황을 이해했죠. 이해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페이즈 1 단계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convince employee that the radical change is impulsive. demonstrating why the new direction is right one. 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왜 변화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position and frame the 그 primary plan, gathering feedback, announce the final plan. 사람들에게 이제 이 플랜을 그냥 얘기하기 전에 그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 플랜이 과연 올바른 플랜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플랜을 먼저 받고요. 이제 어나운스를 하겠죠. 플랜 이렇게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얘기했었던 것이 이제 매니지먼트 moves through the consistent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플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reinforcement behaviors guiding, backsliding 하지 않게 한번 플랜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게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표만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제 코스를 통해서는 제가 스몰 비즈니스를 어떻게 사서 그 이제 그 비즈니스를 그 성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제가 코스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제가 비즈니스를 사서 네 가지, 다섯 가지, 그 네다섯 명 정도 되는 이제 인플로이가 되는 작은 회사를 하나 샀다라고 만약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일단 들어가면은 그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로이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갑자기 새로 사장이 들어왔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언제 잘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간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뭔가 저희가 바꾸고 싶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단계에서 얘기를 한 것이 일단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했고 내가 이미 들어와서 뭔가를 바꿔야겠다라고 그냥 상상만 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일단 스테이지가 어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 일단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왜 일단 컨빈싱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바꿔야겠다. 지금까지 비즈니스가 이런 주류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고 이런 메시지로 이런 고객층에게 나갔었었는데 과거를 보니까 이런 프로그래밍은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서비스는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플랜이 일단 머릿속에 있었다 치면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ABC라는 변화를 줘야 되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 여기 문제점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그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컨빈싱을 할 수 있게 웨이크업 콜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ABC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리더로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5명이다 할지라도 5명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큰 그룹이니까. 근데 하자고 했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거기서 반응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획대로 안 가면은 백슬라이딩 하지 않게끔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제 두 번째에서 그래서 BIMDC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 레비라는 분께서 500명에서 700명 정도 되는 이런 그 메디컬 하스피tal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갔는지를 보면은 이 플랫폼을 이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메일과 디렉트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분은 이거였네요. 이분은 지금 보니까 그 회사를 그 사람들을 바꾸고 그 회사가 하스피tal이 잘 안 돼서 500명에서 700명 정도를 그 레이오프를 시켰었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왜냐면은 500명에서 700명 정도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나? 아무튼 그 부분들을 이제 레이오프를 시켜야 되는데 레이오프를 시키면은 사람들이 이제 흔들흔들 하지 않겠습니까? 회사 망하나 뭐 어떻게 되나. 근데 그거를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4단계의 설득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는 꾸준히 잘 할 수 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구조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 분의 그 케이스 스터디였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야지 그 체인지를 할 수 있는지 프로포즈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미션이 뭐였는지 스트래티지는 뭐였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회사의 밸류는 무엇인지 밸류 여기 자주 얘기하지만 저희 가치가 뭔지를 회사의 가치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 코스를 전체를 다 MBA 코스를 듣고 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가치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가치의 중요성에도 보고 그리고 우리의 warm, caring environment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그 프레임워크에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단계는 managing the mood. 사람들이 어떻게 일단 받아들여서 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이분께서 그 레비라는 분께서 아까 그 하스피tal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500명에서 700명을 이제 레이오프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할 때 challenge was threefold.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To give remain employees time to grieve and then recover from the layoffs and then the difficulty measures.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레이오프 당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슬픔을 어떻게 그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다른 그 어려운 그 measure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to make them feel the cared and then supported to them. 여전히 내가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여전히 내가 아끼고 있다라는 그 감정적인 부분을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챌린지였고요. 세 번째로는 to ensure that the turnaround plan pursues success. 그죠? 이제 사람을 잘랐으면은 그 계속해서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열심히 잘라놨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리더십에서.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mood, 이모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reinforcing good habits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reinforcing good habits.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아티클을 읽기 시작했었을 때 변화를 주면서 저희가 하는 제일 먼저 나왔던 단어가 habit, 습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그 습관을 변화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그 세 단계를 통해서 어떤 스테이지인지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변화를 주고 그다음에 이모셔널하게 대처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변화한 것이 좋게 나갈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백슬라이딩 하지 않도록 잘 만드는 것이 중요했는데 their goal is change behavior, not just the ways of thinking.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함께 그 MBA 과정만이 아니라 이 MBA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기존에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하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를 저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회사의 구조 조정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사업가로서 저의 비즈니스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변화를 시켜야 될 때 그럼 어떤 구조로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한번 persuade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내 스테이지는 어떤가? 나는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지는 않았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 프로그램 되기로는 나는 지금까지 회사 다니고 직장을 다녀서 시키는 대로 편안한 삶을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나? 라고 일단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럼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떻게 변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하겠죠. 그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플랜을 직접적으로 짜기 전에 정보를 받아들여야지. 그게 아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지식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래, 이런 것을 배우고 이것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봐야겠다. 어떻게 전진해서 나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mood. 막상 해보니까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네. 막상 이 예전의 삶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네.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살 걸. 왜 하필이면 이렇게 들어와서. 근데 그 무드를 감정적인 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백슬라이딩 하지 않게끔 그래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라 박차고 나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꼭 변화를 해서 나갈 수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한 비전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끌어 나가야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persuasion의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얘기를 한 것이 head, heart and hands 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레벨이 있었죠. 첫 번째 레벨은 cognitive level.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얘기를 보면은 사물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cognitive한 레벨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튼 첫 번째 이제 문제 파악을 하면서 카그니티브하게 한 레벨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이모셔널한 레벨이라고 얘기를 했죠. 감정적으로 이게 당연히 변화가 있으면은 마음에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됐다라는 것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었던 이제 마지막 문단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There is a power lesson in all this for leaders. To create a repetitive environment, persuasion is the ultimate tool. Persuasion promotes understanding. Understanding breeds acceptance. Acceptance leads to action. Without persuasion, even the best turnaround plan will fail to take root. 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receptive 할 수 있는 environment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지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제
직접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업에 그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그 비즈니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설득의 연속이다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설득에 저희가 어떻게 회사 사람들한테 설득을 한다, 라고 구조조정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잘 해서 변화를 줄 수 있었는지 그 설득의 파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가 배웠던 그 네 가지 단계, 상황을 보고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짜고 감정을 잘 조절하며 그리고 올바른 헤빗으로 백슬라이딩 하지 않게끔 나가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제 비즈니스에도 작은 비즈니스를 사고 큰 비즈니스에서 경영의 진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ABC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해.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안 배웠죠? 처음에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의 그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 일단 설득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였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나는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사람들한테 잘 설득해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 사람과 사람 관계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그 mood, 그 이모셔널한 단계를 터치를 반드시 하고 넘어갔었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 때문에 이 변화가 난 거지 무슨 이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reinforcement 확실하게 우리가 이곳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무튼 이 아티클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더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마치기 전에 아무튼 링크를 그 아래다가 걸어놨고 하버드 링크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찾아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가서 보시고요. 좀 오래된 케이스긴 한데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5년에 써진 아티클이긴 하지만 아무튼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